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일단 덕산테코피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굉장한 소외를 받아왔고요. 특히나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덕산테코피아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덕산테코피아는 첫 번째로 OLED OLED 두 번째로 반도체 소재 쪽을 생산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OLED와 반도체도 물론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성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2차전지 소재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부터 중국 기업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특허 만료가 풀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중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유입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ESS라던가 혹은 저가형 배터리 전기 자동차, 그 마지막으로 상용차, 버스라던가 트럭 이쪽에서는 LFP 배터리가 상당히 유의미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덕산테코피아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가 바로 전해질이라는 거예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용량이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던가 이런 NCM 배터리에 대비해서 약간 45%에서 60%가량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NCM 배터리와 그리고 NCA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죠. 하이니켈 배터리와 LFP 배터리 둘 다 이제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LFP 배터리의 45%에서 60% 가량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반드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LFP 배터리에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핵심 소재 기업들, 특히 전해 핵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덕산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엔캠이라던가 혹은 천보,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리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해액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 공장을 세움으로써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세기가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서는 이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되어 있어요. 특히 LG 에너솔루션도 LFP 배터리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올해부터 ESS, 특히 테슬라를 필두로 한 ESS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LFP 배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캐파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의 그런 주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중국 외에도 LFP 배터리가 이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특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덕산테코피아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요. 아마 2025년까지는 매출액이 7천억 정도, 현재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덕산테코피아가 생산할 수 있는 양에서 현재 전해액의 그런 가격을 책정했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년 매출액이 대략 1천억 원 정도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보시면 꾸준히 700억 원에서 이제 2021년도에 1천억 원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에도 역시 비슷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2025년도에 매출액이 7천억 원 정도가 추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턴어라운드 혹은 엄청난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가총액은 3,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OLED, 반도체, 2차전지 소재 기업 치고는 저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나 덕산테코피아에 투자를 진행했고요. 최근에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핵심 소재 가운데 이제 하나의 전해질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고, 특히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SK온과 이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그런 협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주요 고객사가 SK온이기 때문에 일단 SK온에서는 납품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덕산 일렉트라라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미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소재들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도 이미 200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가파른 성장세가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2025년 대략 2년 뒤부터는 현재 매출액의 5배 정도가 점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덕산 일렉트레는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이고요. 100%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지분 희석이라던가 혹은 상장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당분간은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IRA라던가 혹은 SK온, LG 에너솔루션에는 아주 든든한 그런 뒷배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진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뛸 수가 있고요. 주가는 항상 펀더멘털을 선행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기존의 그런 OLED 산업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에도 이미 OLED 쪽에서는 발광 소재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의 이제 그런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함으로써 사실 주요 OLED 소재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에서 방막 증착 소재를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낸드 사업부에 대부분 들어가는 곳이고 삼성전자의 낸드 사업부에서 6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낸드 사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것이고 디스플레이, OLED 발광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플렉서블 이제 핸드폰,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장 개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형 그런 모노머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디스플레이형 CPI 그러니까 이제 플렉서블 OLED에 이제 들어가는 CPI 쪽에서 이제 핵심 소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OLED의 그런 면적 증가라던가 혹은 폴더블 개발이라던가 폴더블 산업의 그런 개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2차전지 소재이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캐시카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OLED 쪽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폴더블 OLED 스마트폰의 그런 수요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아마 OLED TV 같은 경우도 뭐 대한민국 시장이야 OLED TV가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 시장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개화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 이제 2년 정도 만에 100% 정도의 성장이 이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OLED 산업도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제 잠재력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한 그런 폭락 혹은 증시를 안 좋게 보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좀 조롱성 댓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악플 좀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향후에 증시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을 전부 다 판 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도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사실 제 이제 계좌 실현 수익도 20% 넘어섰습니다. 올해 기준 20% 넘어섰고 아마 미실현 수익까지 합치면 대략 한 40%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계좌 수익 기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주식 비중이 충분하다는 점. 다만 제가 증시 폭락에 대해서 혹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면서 현실화되었을 때 증시의 그런 추세가 꺾였을 때 그때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염두만 해두는 것이지 지금부터 막 벌써부터 현금 비중 100%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랜만에 제가 댓글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제 댓글입니다. 이제 요즘 필승님 분석과 통찰력, 그에 따른 수익률은 정말 장난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종목 발굴과 분석 감사합니다. 필승 전 종목 수익 미쳤다리. 중국 리오프닝도 가자. 최고의 분석 테슬라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전부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 이제 댓글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수익률이 65%, 대략 테슬라 수익은 65%를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분석이네요. 테슬라 롱만 외치면서 구독자들 나락으로 빠뜨린 유튜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테슬라는 변곡점에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약간 3번 정도 강조를 드린 기업이죠. 그 이후에 한 100%가량 주가 상승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률이 좀 낮아졌지만 수익금은 월등히 커졌고요. 그 가운데서 최근에는 테슬라의 비중을 일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해외 주식 유일한 손실 계좌는 신고가. 네. 테슬라는 이때 당시에 유일하게 손실 중이었고 현재는 65% 수익을 내고 있죠. 슈퍼개미가 인정한 유일한 주식 전문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익 잘 보고 있습니다. 필승님의 텔레그램방에서 강조한 건 무조건 삽니다. 잘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합니다. 전 IMF 전 조선업이 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IMF로 인해서 외려 기회로 삼고 이후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최고의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조선 국모의 논리를 그래서 확신하고 이해하는 1인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필승하세요. 매일 밤낮으로 달린다고 바쁘네요. 부릉부릉 템버거 가자. 네, 매일 밤낮으로 계좌는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수익 기준으로 해외 주식 기준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20% 이상 내고 있고, 미실현 수익까지 합치면 대략 한 40% 정도의 그런 수익을 올해까지는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실현 수익은 사실상 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하더라도 실현 수익 기준으로 2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가 증시를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그런 경고를 드렸다고 해서 현금 비중 100%가 아니에요. 주식 비중 여전히 높고 있고요. 이번에도 계좌는 다시금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